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실기시험은 3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 과목인 각 유형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제1유형에서 문제수가 3문항이 출제되고 각 문항당 10점으로 총 30점입니다. 주요 항목은 데이터 수집 작업,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이고 데이터 다루기 항목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요 내용 및 코드입니다. 데이터 다루기에서 데이터 선택, 열 이름 변경, 열 추가, 순서 변경, 제거, 필터링 하기, 정렬하기, 분리 및 합치기에 대해 알아보고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팁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의 팁을 2번 대괄호 하는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rename, 데이터 프레임.columns, 데이터 프레임.reindex, 데이터 프레임.drop, 데이터 프레임 index.string.contains, 데이터 프레임.sort values, pd.comcat 등과 같은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다루기에는 선택, 열 이름 변경, 열 추가, 순서 변경, 제거, 필터링 하기, 정렬하기, 분리 및 합치기, 두 번째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 확인, 데이터의 정보 확인, 기초 통계량 확인, 중심 겨냥성 확인하기, 산포도 확인하기, 분포의 형태 확인하기, 시각화하기, 합계 절대값 데이터 수 확인하기, 그룹별 통계량 확인하기, 상관계수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1유형 실기시험 완벽 대응을 위한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우선은 항상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오기를 합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이번 이 데이터 다루기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시본에 있는 팁스입니다. 물론 실기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시본 as sns, 데이터 프레임은 sns.load dataset tips. 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244행이 있고 7개의 열이 있습니다. 7개의 열에는 토탈 빌, 팁,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가 있습니다.
토탈 빌은 손님이 식사 후 지불한 총 금액이고, 팁은 어떤 손님이 지불한 팁의 금액입니다. 섹스는 성별이고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스모커는 흡연 여부, 흡연자이면 yes, 비흡연자이면 no. 데이는 요일입니다. 타임은 식사 시간이고 점심, 저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식사에 참여한 인원 수입니다. 먼저 팀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팁이라고 하는 칼럼명 없이 선택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팁이죠. 이때 대괄호 즉 데이터 프레임의 팁 열을 인덱스 한다는 말이죠.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팁점 헤드를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팀 열에 컬럼명 없이 첫 행에서 5개가 출력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때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팁의 타입은 컬럼명이 없이 인덱스별 숫자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입니다. 팁열을 선택을 하는데 컬럼명이 있도록 선택을 하고자 하면 데이터 프레임 팁을 선택을 하는데 대괄호를 2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인덱스가 있고 팁이라고 하는 컬럼명이 나오고, 그 인덱스와 팁이 매칭이 되는 곳에 각각의 값이 있고, 이 형태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행과 열 구조입니다. 그러면 팁과 데이 두 개의 열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를 2개를 하고 팁, 데이이고 2개 이상의 열을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대괄호를 2번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팁과 데이 컬럼이 나오고 인덱스가 나오는 행렬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선택을 할 때 인덱싱과 슬라이싱, LOC 기반, ILOC 기반에 대해서도 이전 강의에서도 배웠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LOC 기반, ILOC 기반, 이러한 함수들이 바로 데이터 다루기에서 가장 기초인 선택의 항목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LOC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에서 타임열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OC 기반은 명칭 기반, 라벨 기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loc 행은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콤마 팁 점점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묶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LOC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코드이고요. ILOC 기반으로 선택을 하고자 하면 ILOC는 숫자 기반, 정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ILOC 동일하게 행은 전체 행이죠. 그래서 점점 콤마 열은 팁이 1열입니다. 1열이고 타임은 5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1.5가 아닌 U, 그리고 대괄호로 묶어주고 점 헤드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열 이름 변경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이 섹스 칼럼을 젠더로 바꾸고 사이즈 칼럼명을 펄슨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df는 df.rename, columns는 중괄호
sex 점점 gender 콤마 size 점점 person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의 rename 즉 이름을 변경을 해라 무엇을 columns 컬럼명을 어떻게 sex에서 gender size에서 person으로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것을 동일한 이름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이 섹스는 젠더, 이 사이즈는 펄슨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 이름 변경하기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직접 변경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즈는 토탈 빌, 팁, 콤마 팁, 콤마 젠더, 콤마 스모커, 콤마 데이즈, 콤마 타임, 콤마 펄슨 이렇게 처음부터 직접 다 적어주는 방법인데요. 이 열수가 적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열수가 많다고 하면 귀찮죠? 귀찮고 이렇게 직접 다 적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열 추가 순서 변경 제거하기 우선은 열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열을 추가하냐고 하면 토탈 빌 퍼 펄슨입니다. 식사 인원 참여 한 사람당 인당 금액 총 금액에 대한 열을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빌 퍼 펄슨이라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토탈 빌 나누기 데이터 프레임의 펄슨 그 열들을 나누면 되겠죠. 인원당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빌 퍼 펄슨 변수에 할당을 하고 토탈 빌 퍼 펄슨이라고 하는 컬럼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토탈 빌 퍼 펄슨은 빌 퍼 펄슨의 값을 할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점 라운드 2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할당한다는 코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는 아래와 같이 토탈 빌, 팁, 젠더, 스모크, 데이, 타임, 펄슨 그리고 토탈 빌 퍼 펄슨 칼럼은 토탈 빌 나누기 펄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된 값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a.round 2는 numPy 배열 판다스 시리즈에 사용을 하고요. 라운드 a,2는 단일 숫자 또는 리스트 튜플에 사용을 합니다. 열 순서 변경하기 즉 컬럼명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 이름 직접 변경하기와 열 순서 변경은 다른 개념입니다. 열 이름 직접 변경하기를 하면 데이터의 값은 그대로 있고 컬럼의 이름만 변경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열 순서 변경은 열 이름과 그 컬럼이 한꺼번에 말 그대로 순서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 new columns 변수는 대괄호 total bill per person, tip, gender, smoker, day, time, person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작성한 이 순서대로 컬럼이 변경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점 리인덱스 컬럼즈는 new columns 즉 이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재세팅을 하는데 컬럼명을 어떻게 new columns 변수에 있는 이 리스트 이 형태로 변경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고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변경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파생을 한 추가를 한 토탈 빌 펄슨 열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 new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new는 데이터 프레임 df. 삭제를 할 때는 drop 그리고 무엇을 토탈 빌 펄슨 컬럼을 콤마 axis는 1이 됩니다. 즉, 이 코드의 의미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 new는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점 드랍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를 해라. 토탈 빌 펄슨 이 이름을 가진 axis axis 0은 행을 말하고요. axis 1은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axis 1을 작성을 해주면 토탈 빌 펄슨 열을 삭제를 하는 코드가 되고 삭제 후 데이터 프레임 new에 저장이 됩니다. 또 다른 이 열 제거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new2는 df.drop columns는 total bill person 이와 같이 열을 columns는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total bill person을 코드 작성을 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참고로 저는 두 번째 columns는 total bill person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보다는 더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columns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두 개 다 출력을 해보면 열 삭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head 함수를 쓰고 뭐 첫 번째 행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df new.head 1, df new2.head 1 이렇게 두 개를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탈 빌 펄슨하고 팁 이 두 개의 칼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대괄호가 두 개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new 3는 df.drop 기존에는 대괄호가 없었습니다. 그냥 토탈 빌 펄스만 있었죠. 그런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리스트 형태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하고 토탈 빌 펄스, 콤마 팁, 콤마 엑시스는 1이라고 하면 두 개의 열이 삭제가 되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인 데이터 프레임 점 드랍 컬럼즈는 대괄호 토탈 빌 펄슨 콤마 팁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두 개 다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필터링 하기입니다. 자, 필터링 하기에서 먼저 성별이 피메일, 여성인 데이터를 필터링 해 보겠습니다. 이 필터링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젠더가 피메일인 조건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저는 한 줄에 많은 어떤 코드를 적는 것보다는 코드를 짧게 쓰고 라인을 좀 더 추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복잡지가 않고
코드 수정이 수월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메일을 선택을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이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젠더 칼럼에 피메일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등호 두 개는 피메일이라고 우리가 코드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젠더가 피메일이면 true가 할당이 되고 젠더가 메일이면 false가 할당이 되는 시리즈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 시리즈 형태를 한번 헤드 함수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0 인덱스의 행은 true, 1이라고 하는 인덱스의 행은 false, 이와 같이 시리즈 형태로 출력이 되고, 우리가 true, false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죠.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대괄호로 컨디션 변수를 한 번 더 묶어줍니다. 묶어주게 되면 필터드 df의 타입을 알아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 필터드 데이터 프레임의 출력 결과는 아래와 같이 true에 해당하는 행만 모든 열이 출력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터링을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필터링 된 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len 함수를 쓰고 len filtered df 코드를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87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조건을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성별이 여성이고 TV 2불 이상인 데이터 수. 자,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방법을 두 번 하면 됩니다. 컨디션 1은 데이터 프레임 젠더 등호는 피메일, 컨디션 2는 팁 컬럼에서 2.00 이상인, 이와 같이 코드를 두 개를 작성을 해주고, 필터드 데이터 프레임은 성별이 피메일이고 팁이 2불 이상인, 즉 교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컨디션 1 and 컨디션 2 이와 같이 교집합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컨디션 1, 즉 피메일이면서 팁이 2불 이상인 행렬 형태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 len 함수로 filtered df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 수는 70개가 나오고 head 함수로 위에서부터 5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팁이 5불 이상이거나 스모커인 데이터 수 이거나입니다. 우리가 합집합이 되겠죠. 동일합니다. 컨디션 1, 컨디션 2는 아래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필터드 df는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컨디션 1 합집합 기호를 사용해주고 컨디션 2 대괄호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합집합인 필터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len 함수를 써서 데이터 수를 확인해 보면 112개가 되고,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함수를 써보면 5개가 출력이 되죠. 테일 함수는 맨 아래 행에서부터 5개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교집합을 했고 합집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필터링입니다. day가 sun이고 person이 두 명이 아닌 데이터 수입니다. 동일하게 컨디션 1은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day 대괄호 .str contains sun이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즉 이 말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대열이 문자형이거든요. .str contains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sun
문자열에 선이 있는 것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컨디션 2는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펄슨 대괄호로 닫고 두 명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느낌표는 2라고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컨디션 2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고이죠. 그래서 교집합이기 때문에 len 함수로 데이터 수를 확인을 해보면 37개가 되고 head 함수로 초기 탐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일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렬하기입니다. 정렬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름 차순이 있고 내림 차순이 있습니다. 오름 차수는 말 그대로 작은 숫자에서부터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내림 차수는 높은 값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내림 차순입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프레임을 팁, 컬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고 상위 5개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데이터 프레임 점 sort values sort values라는 코드가 바로 정렬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 by는 팁에 의해서 정렬을 하는데 ascending은 false, 즉 이 말은 ascending은 기본값이 true입니다.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림 차순을 해야 되죠. 그래서 ascending은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팁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팁 컬럼만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고 상위 5개를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전체가 아니죠. 팁 컬럼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팁 점 sort values 점 head를 하게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름 차순이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ascending은 true라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 및 합치기입니다. 행 기준으로 분리를 해보고 행 기준으로 결합을 하고 열 기준으로 분리를 하고 열 기준으로 결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행 기준으로 분리하기. 우선은 전체 행위 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때 len 함수를 쓰죠. len df는 244가 나오네요. 그리고 행 기준으로 그냥 반반으로 50% 서로 반반으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help 변수는 우리가 분리를 할 때는 정수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nt는 len df, 즉 이 len df가 바로 우리가 전체 행위 수죠. 곱하기 50%, 즉 0.5. 이 계산한 값을 int 함수로 썼죠. 즉 정수로 받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int 함수가 없으면 실수가 되고 실수가 되면 우리가 어떤 ILOC 기반으로 접근을 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int 함수로 정수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절반의 행수는 122가 됩니다. 자, 제가 ILOC에서 어떤 그 데이터 값이 섞이고 하면 ILOC 함수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숫자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ILOC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1은 데이터 프레임 .ILOC 대괄호 행은 우리가 0행에서 반까지만 써야 되죠. 그 행을 선택하는 방법은 .help, 열은
전체 열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2는 데이터 프레임 점 ILOC 우리가 헬프 우리가 행에서 m.n은 n-1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1의 행은 데이터 프레임 1의 헬프는 사실 헬프-1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 시작하는 이 행은 그 헬프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헬프 점점 콤마 열은 전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1.tail 함수로 써서 두 개를 출력을 해보고 데이터 프레임 2.head 함수를 써서 두 개를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1은 120, 121까지 선택이 되어 있고 데이터 프레임 2는 122부터 출력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헬프를 사용을 하면 122가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은 120이면 122-1이기 때문에 121까지 행 선택이 될 거고 데이터 프레임 2는 122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프 변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행 기준으로 결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 기준으로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열의 개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로우 컴캣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pd.comcat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1, 데이터 프레임 2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대괄호로 묶어주고 우리가 행 기준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콤마 엑시스는 0이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로우 이 컴캣의 쉐입을 크기를 확인을 해 보면 244,8 즉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가 됐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 기준으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 전체 행과 열의 수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shape을 하면 244,8이 나오죠. 즉 행은 244 행이 되고 열은 8개가 있습니다. 열 기준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 기반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열 기준으로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ILOC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3는 데이터 프레임 .ILOC 그리고 행은 이번에는 행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은 행 전체 점점으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열은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그 반인 4개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4개 4를 해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슬라이싱은 이 4가 아니죠. 바로 n-1 3입니다. 하지만 4개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4는 df.iloc 행은 전체가 되고 열은 4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우선은 열이 0열인 토탈 빌, 1열인 팁, 2인 젠더, 3인 스모커까지 열이 선택이 되고 데이터 프레임 4는 4이기 때문에 4열인 데이부터 선택이 되고 나머지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열 기준으로 이제 다시 결합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열 기준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행의 개수가 다르거나 혹은 행 기준으로 결합을 하는데 열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컬럼 컴캣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pd.comcat df3, df4를 대괄호로 묶어주고 이번에는 열 기준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콤마 엑시스는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 컴캣의 크기를 출력을 해보면 244,8이 됐음을 다시 합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선택, 열 이름 변경, 열 추가, 순서 변경 제거, 필터링하기, 정렬하기, 분리 및 합치기 정말 기본적인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도 그리고 전처리 작업에서도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는 그 모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강의를 보지 마시고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작성을 해야 손에 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